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아침까지 충남 남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정오까지 빗방울만 떨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며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하늘빛이 흐립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금산과 논산 등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정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차와의 간격을 여유 있게 두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2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남 남부에는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정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동안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천안 28도, 세종과 대전 29도로 예상됩니다. 당진 28도, 태안 29도, 보령 28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과 관련한 선분양 의혹에 유성구청이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경찰 조사가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업체 측이 버젓이 투자 권유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에 좋은 자리를 내걸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업체 측은 미분양에 대비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견본주택은 아직 개관 전이지만 투자자 유치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전 곳곳에 뿌린 홍보물에서는 교통과 쇼핑을 한 번에 누리는 복합문화단지라며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고 전화 문자 홍보를 통해서는 1층은 70%, 전체적으로는 40%가 예약됐다며 정식 개관 뒤에는 자리가 없을 거라는 말도 나돕니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는 특정 업종에 투자하면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 수익이 떨어지면 그 돈 분양 안 받을 경우에 다시 찾아갈 수 있다. 5%에 대한 20%를 지급해 주겠대요. 이자 개념. 대전 유성구청은 분양 승인 전 선분양 정황으로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한 만큼 현재 투자 권유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탁사에 입금한 돈 거래가 실제 동호수를 지정하는 목적이었다고 확인되면 결국 불법 선분양이 드러날 것이라며 임의 계약을 진행할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호수 지정을 목적으로 해서 가계약금이 들어왔다라는 정확한 문서를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법당국으로 고발 조치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시행사 쪽으로도 고발 내용을 통지를 했음에도 지금 계속 이제 유사 분양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유성서에 가서 별도로 또 진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분양 대행사는 신도시 상가 분양에서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마케팅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분양, 동탄, 안산 실질적으로 매매 계약서로 쓰는데 저희는 분양 계약서 도장을 하나 찍은 게 있고 해준 게 없는데 그걸 했다고 분양이 무슨 분양을 해요. 예약이란 거고. 사업자인 KPIA 측도 미분양에 대비한 사전 예약을 받은 것뿐이라며 법률 자문을 근거로 적법성을 계속 주장하는 한편 이번 주 중 토지 대금을 납부해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0년을 공전하다 겨우 사업에 착수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하지만 시민 편의 증대라는 본래 취지 대신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지난해 5월 노동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한화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장 대표와 생산팀장 등 4명의 첫 재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망치로 추진체를 충격한 행위가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수사 결과에 의문이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인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어서 사고 원인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전 MBC와 MBC가 뉴스를 통해 집중 보도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보도가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뉴스보도부문 수상작에 선정됐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는 태안 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를 둘러싼 발전사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안전보건 실태를 추적한 보도로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제8회 인권보도상 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충남 예산의 한 도로 중앙분리대에서 여성 속옷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한 달여 전에도 속옷을 발견해 수거했는데 또다시 발견되면서 범죄와 연관된 건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도로 중앙분리대에 있는 반사판에 여성용 속옷이 걸려 있습니다.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네이가 비슷하게 놓여 있습니다. 예산과 홍성을 잇는 602번 지방도에서 발견된 것들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식이 퍼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거의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길이라 항상 지나다니는 길이긴 한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는 좀 지나다니면서 좀 섬찟하기도 하고 또 딸 키우는 엄마들 아마 불안해하시지 않을까. 경찰이 이 도로에서 여성 속옷을 처음 수거한 건 지난달 19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에서 5벌의 속옷을 수거했고 그 뒤 한 달여 만에 4벌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누구의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거를 하지 못한 게 이번에 발견이 된 것인지는 좀 면밀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히 그 속옷을 투기했다라고만 볼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미 1년 전부터 도로에 내걸린 속옷을 목격했다거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와의 연관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전시가 최근 전매 제한이 풀린 서구 도안 갑천 친수구역 3블럭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거래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전시는 시장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속칭 다운 거래로 판단될 경우 매수 매도인에게 거래 내역을 요청하고 의심 사례는 세무서에 통보해 자금 거래를 추적하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갑천 3블럭 아파트는 지난 20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돼 거래가 시작됐고 그제까지 모두 16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명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태안 안면도 영목항과 보령 원산도 간 해상 교량을 추석에 임시 개통하려던 계획이 안전상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태안군은 최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원산도 쪽 해상교량 접속도로 건설과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보행자 도로의 난간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차와 사람이 통행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임시 개통은 안 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96%의 공사가 진행된 이 교량은 오는 12월 말 완전 개통 예정인데 명칭은 태안군의 반발로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주대학교와 단국대 천안 캠퍼스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인턴십과 논문 저자 등재 의혹이 불거진 두 대학에 검찰의 칼끝이 향하면서 해당 대학은 종일 뒤숭숭한 모습이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공주대학교 생명공학과 A교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생명공학 연구소 인턴십에 참여하고 국제학술대회 발표 초록에 제3저자로 등재된 의혹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A교수 연구실을 중심으로 8시간 넘게 찾아 한 상자 분량의 컴퓨터 자료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공저자로 등록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근거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실 주인인 A 교수는 학회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의혹에 관해 윤리위원회를 꾸려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던 공주대 측은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연히 대학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이제 당사자가 오셔서 설명하셔야 된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당시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혹이 불거진 단국대 천안 캠퍼스의 교수 연구실과 대학본부 교무처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지역 대학가가 종일 뒤숭숭한 가운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국 딸에서만 객관적으로 조사되는 게 아니라 그럴 거면 그냥 그 대학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조사해야 되는 거죠.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학교들의 조사 강도와 진상 촉구를 요구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시의회에서 유리를 깨는 등 자해 난동을 벌인 이창선 공주시 의원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 의원의 폭력 행위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진정한 반성은 없었다며 당사자뿐 아니라 이창선 의원을 공천한 정진석 국회의원과 한국당 충남도당이 진심 어린 사과와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자금 요구 사건과 관련해 최근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방 의원은 서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 정직함과는 무관하게 법의 저촉을 받고 있다. 부끄럽다며 무지에서 나온 결과인 만큼 구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은 일단 감염됐다 하면 나무가 100% 말라 죽어 소나무 흑사병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요. 전라도와 경상도 쪽 피해가 심하고 충남은 아직 양호한 편이지만 최근 태안에서는 확산 조짐을 보여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붉게 색이 변한 소나무가 눈에 띕니다. 나무 꼭대기에서 밑동까지 통째로 말라 죽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에 걸린 겁니다. 최근 소나무 제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소나무 42그루 가운데 80%가 이곳 송암리와 방곡리 일대에서 확인됐습니다. 올 들어 태안에서만 62그루, 지난 3월 태안 안면읍에서 4그루가 확인되고 5개월여 만에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유입 경로 파악도 안 되고 매개충인 북방수엽 하늘소 등이 이미 성충이 돼버려 방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안면도에서 발생된 거리가 이쪽은 약 20km 되기 때문에 목조주택 신축 또는 과거에 발생됐던 고사목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 발생된 걸로. 태안군은 피해 지역 2km 이내 5개면 23개리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정하는 한편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가 가능해지는 11월부터 감염목 주변 소나무를 베고 예방을 위한 나무 주사를 할 계획입니다. 충남 도내에선 지난 2012년 보령에서 처음 소나무 제선충병이 발생한 이후 현재 공주 등 6개 시군만 청정 지역이고 천안 등 9개 시군에서 아직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안은 청정지역 지위를 회복한 지 1년도 안 돼 지난 3월 재발병했습니다. 도내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 365그루가 소나무 제선충병에 감염됐고 올해는 현재 134그루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대전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통식이 소재동 동부선 연결도로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동부선 연결도로는 지난 2011년 1구간이 개통된 데 이어 이번에 2구간 752m가 6차로에서 8차로로 개통되면서 전체 1.2km가 동서로 연결돼 원도심 활성화와 역세권 개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도가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심사를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천안 아산 KTX 역세권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도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 부품 전문 연구기관인 천안시 풍세면의 자동차 부품 연구원을 핵심 기관으로 한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특화 강소특구 육성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시 탕정면 일대 연구개발 집적지구와 천안 풍세지구를 배후 공간으로 조성하고 특화 분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융합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내세웠습니다. 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태안군 태안읍의 한 도로에서 30대 A씨의 승용차에 불이 나 차량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운전자는 대피해 부상자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지난 4월 한 달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16%로 지난해 1차 조사 당시보다 0.2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는 피해 응답률이 2%로 1차 조사보다 0.5%포인트 증가했고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세종시 교육청 조사에서는 지난해 1차 조사보다 0.5%포인트 증가한 2.2%를 기록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예방교육과 화해 분쟁 조정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내 학생들에게 재난과 사고 대응법 등 체험형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충남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이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총 사업비 145억 원이 투입된 학생안전체험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주 충남교육청 안전수련원 부지에 지어졌으며 생활과 교통, 재난안전과 생명존중 4개 체험관, 18개 체험실로 구성돼 하루 최대 360명의 학생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 20% 감소를 목표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안전 필수 교육을 진행하는 등 올해 말까지 12,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안전체험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내년 시즌부터 외야석을 포함한 모든 관중이 경기 정보와 분석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야구장 벽면에 스마트 미디어 월을 설치합니다. 한화이글스는 스마트 미디어 월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야구 체험 공간 등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들 야구장 혁신 아이디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에 선정돼 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9 행정안전통계연보에서 세종시 평균 연령은 36.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대전은 40.7세로 전국 평균 42.1세보다 낮았지만 43세를 기록한 충남은 평균 연령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는 대전이 2013년 153만 2,811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148만 9,936명까지 낮아졌고 충남은 인구 증가세를 회복해 212만 6,282명을 기록했으며 세종은 최근 6년 사이 인구가 2.7배 증가한 31만 4,1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시군별 주요 고용 지표에서 고용률이 높은 시군 상위 5개 지역에 충남에서는 69.2%를 기록한 당진시와 75.8%를 보인 청양군이 포함됐습니다. 충남의 취업자는 천안시 37만 3천 명을 비롯해 아산시가 18만 명 순으로 가장 많았고 실업률은 아산시 3.2%, 천안시 3.1%, 당진시 2.8% 순으로 높았습니다. 대전시가 추석 선물의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은 추석 선물 유통이 많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1차 식품과 주류, 화장품과 명절 선물 세트 등을 확인하며 1차 식품과 주류는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 공간 비율 25% 이하 등을 지켜야 합니다. 시는 지난 설 명절 집중 단속에서는 8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고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추석 연휴 기간을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비해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상황실과 특별 감시반을 꾸려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강청은 또 다음 달 20일까지 연휴 기간 가동을 멈춘 시설의 정상 작동을 위한 기술 지원에 나서는 등 환경 오염 사고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 하늘빛이 흐립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금산과 논산 등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정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차와의 간격을 여유 있게 두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2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남 남부에는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정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동안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천안 28도, 세종과 대전 29도로 예상됩니다. 당진 28도, 태안 29도, 보령 28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